날씨도 덥고 멀리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컨텐츠를 찾았는데 책 하나를 우리 라이더 분들께 소개를 해주려고 그래요. 우리 라이더와 관련된 책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중에 우리 박스가남으로 알려진 그 유명한 형님 있는데 신동헌 씨든가 저보다 형님인 것 같은데 그분이 사실 물건만 파시는 분이 아니라 그 오토바이 문화 뭐 이런 것들에서 많은 일을 하셨더라고요. 그 중에서 책을 하나 저서를 이제 번역을 하셨는데 원래 제목은 그런 제목은 아닌데 좀 자극적으로 바꿨더라고요. 죽지 않고 바이크 타는 법 뭐 이제 이런 제목으로 책을 번역을 하신 게 있어서 데이비드 허프 씨가 허프 씨 맞나? 제가 이제 외워서 하는 거라서 틀릴 수도 있습니다. 데이비드 허프 씨가 쓴 책을 이제 박스가남 형님이 번역을 하셨고 이제 그런 내용들 중에서 라이더나 혹은 바이크 라이딩을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만한 그런 정보들을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하는 얘기는 제 얘기가 아닙니다. 25년 동안 바이크만 타셨던 미국인 아저씨가 한 말이에요. 물론 뭐 통계 자료나 이런 것들이 약간 그때 당시 한 2000년대 초반 자료이기 때문에 약간 오래되긴 했는데 뭐 통계 자료 정확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방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들어가셔야 될 게 바이크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고 들어가라고 합니다. 뭐 사실 바이크 라이더들이 막 디펜스 하려고 보면 자동차 오토바이 사고율이 뭐 상용차 운전하는 것보다 낮다 뭐 그런 통계 자료도 막 인용하고 그러는데 실제 그 통계 자료는 바이크가 원인이 된 사고들이 실제 바이크 사고는 그거보다 더 많다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뭐 미국 내에서 이제 통계 자료를 이분이 분석한 걸 보면은 오토바이 사고 나시는 분들의 사고율 그런 걸 떠나서 사망이나 부상률이 자동차를 타신 분들보다 두세 배 이상 높다라는 거죠. 자동차 타신 분들이 부상이나 사망할 확률이 사고당 뭐 한 20% 정도라고 보면은 오토바이는 그것보다 훨씬 높은 숫자의 사람들이 사고가 나면은 부상이나 죽음에 이를 수 있다라는 점을 반드시 인도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타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고 계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마 이 자료가 아마 1970년대부터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의 자료, 뭐 허트 보고서라고 하는 그 보고서를 참고해서 쓰신 책인데 오토바이가 이제 아무래도 우리보다 먼저 많이 보급되고 취미로도 활용된 미국 같은데 자료니까 초창기에는 오토바이 사고가 다중 사고가 많았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이제 차랑 오토바이 사고가 많았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뭐 특히 뭐 교차로나 좌회전 할 때 차량 사고가 많았는데 2000년대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다중사고에 의한 사고는 조금 줄어들고 이제 혼자 사고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런 원인들 중에 하나가 과거에는 이제 도심에서 사고가 오히려 많이 났었는데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결과만 보면은 이제 지방에서 사고가 더 많이 나더라.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도심에서는 어느 정도 신호주도 잘 지키고 이제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다고 하면 시골 가면서 좀 본인들이 이렇게 좀 많이 쏘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도심 내에서 사고가 나는 사람들의 사고 후 인터뷰도 했던 것 같아요. 그 내용에 보면은 굉장히 사고 나시는 분들의 많은 수가 차가 나를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특별한 회피 없이 가다가 사고가 난 경우가 많대요. 그러니까 약간 이쯤 되면 나 볼 텐데 뭐 하고 이제 사고가 하면서 약간 어떻게 하게 해주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 상당수가 사고 낼 때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게 뭐 이제 그분들이 운전 미숙이다 뭐 이런 것도 물론 포함이 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무언가에 꽂혀 있으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오토바이가 더 많이 사고 난다고 나이 많은 사람도 오토바이 타지 말라고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뭐 통계에서 보여주는 거는 뭐 잘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이 사고가 훨씬 더 많고요. 40대 이후의 사고가 전체적으로는 적습니다. 아무래도 20대 좀 아무래도 겁도 좀 더 적고 여러 가지 기량 같은 것들을 과시하는데 조금 이렇게 호르몬이 더 나오시는 그런 세대들이 아무래도 40대처럼 삶의 애착이 더 많아지는 지켜야 될 게 더 많아진 나이보다는 조금 사고가율이 많은 것 같아요. 또 재밌는 거는 엔진 cc별로 얘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고배기량의
그 바이크 타시는 분들이 사고가 확실히 적었대요. 그 추세가 아무래도 저배기량을 먼저 타고 연습을 한 다음에 고배기량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고배기량은 한 미들급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 않고 미들급에서 리터급 이하 정도에서 사고가 제일 많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저배기량을 제끼고 바로 이제 미들급 이상으로 가서 그쪽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통계는 뭐가 있냐면 이제 사고율인데요. 오토바이 운전면허가 없는데 운전한 사람들, 그 다음에 자동차 운전면허밖에 없는데 이제 오토바이 운전한 사람들의 사고율이 오토바이 면허를 어쨌든지 간에 딴 사람보다 일단 2배 이상 높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약간의 조금 미리,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해외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면허 체계가 뭔가 그냥 운전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자격증을 주는 거라서 저기 하진 않는데, 아무튼 어쨌든 그나마도 면허가 있는 사람들은 면허가 없이 운전하는 사람들보다는 뭔가 조금 더 준비를 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사고율이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통계에 나온대요. 또 이런 재밌는 통계도 있는데, 교육을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문 뭐 아카데미들 그런 데서 교육받은 사람들 사고율 당연히 떨어지고요. 근데 이제 사고율이 높은 케이스가 오히려 웃긴 게, 가족이나 친구한테 오토바이 배운 사람들이 사고율이 독학으로 배운 사람들보다 훨씬 높아요.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그분이 설명하기로는 제대로 된 걸 안 가르쳐 준다는 거죠. 이렇게 약간 그 어디서 어설픈 거 배워갖고 가르쳐줘서, 물론 뭐 제대로 가르치시는 분들도 있겠죠. 뭐 진짜 뭐 프로페셔널한 분들은. 근데 이제 그냥 아무튼 엉터리 같이 배워갖고 와갖고 이제 엉터리 같이 이렇게 가르치고 엉터리 같이 배워서 하신 분들의 사고율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안 그럴 수 있겠지만 미국은 그렇대요. 대충 무슨 의미인지는 알 것 같아요. 이제 동네 형들이 막 이렇게 자기도 잘 못하면서 이렇게 뭐 이상한 얘기 하면서 코너에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 뭐 눈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상한 얘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사고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사고가 나는 가장 큰 유형이 커브 같은 거 틀 때 이렇게 블라인드 스팟은 무조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차가 뭐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시골길에서는 자동차가 차선을 지키지 않아요. 특히 이제 와인딩 들어가고 막 그러면은 뭐 깜짝 놀라실 거예요. 뭐 완전 중앙선 넘어오는 거는 다반사고, 그리고 내가 추월할 때도 앞에 있는 차가 나를 보지 못하고 좌회전하거나 뭐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는 것들은 결코 과감하게 무언가를 액션을 벌리면 이벤트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네요. 이제 안전과 관련해서 헬멧 이야기도 해요. 헬멧이 법적인 이유 때문에 대부분 쓰시죠. 이 헬멧이 어쨌든 앞을 다 보호해야 돼요. 사고가 났을 때 뭐 당연히 뇌진탕, 뒤통수 뭐 이런 것들 보호하는 것도 보호하는 거지만, 그냥 주행 시에도 돌들이 막 날라와서 이렇게 막 쿵 박히기도 하고, 그 왜 여름에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시골에서 막 진짜 이딴만한 벌레가 와서 막 여기 이렇게 쾅쾅 박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막 빡 터지고 이제 주시한 것들 막 나오고, 그거를 이제 맨살로 맞는다. 물론 뭐 이제 그런 바이크 타시는 유의 형님들이야 아무래도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으니까 뭐 웬간하면 그렇게 저기 하진 않겠지만, 돌 같은 거 날라올 때도 사실 있거든요. 앞차 타이어에서 이렇게 타이어 트랙션에 이렇게 딱 걸릴 때 뒤로 돌멩이가 폭 날라올 때도 있어요. 투어로 타시는 분들이야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돌멩이 얼굴로 날아오면은 주행 중에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눈이나 뭐 이런데 선글라스 같은데 바뀌었다고 해보세요. 그 위험성은 이제 대충 가늠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헬멧은 어쨌든 전면부를 다 보호해 주시는 거를 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오토바이 헬멧이 떨어졌을 때 뒤통수로 이렇게 땅 떨어지는 경우보다는 앞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유명한 할리 데이비슨 그 뭐 사고 영상 같은 거 보시면은 사실은 되게 끔찍한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사고 당하신 어떤 선생님의 특정 부위, 특히 전면부에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무조건 또 턱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헬멧들을 착용해 주시는 걸 권하고요. 헬멧의 중요성만큼 중요한 게 사실은 보호 옷이에요. 의류들. 그리고 사고가 날 때 보통은 사람이 앞으로 튕겨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가슴들이 다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가슴 보호대가 있는 것들이 좋다고 합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 그 맨 스킨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의류거든요. 우리 자동차 오토바이 의류들이 보통 비쌉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비싼 게 아니라 정상품의 경우들을 보면은 섬유가 이제 케블라 섬유라고 해서 방탄조끼 입을 때 쓰는 되게 강성이 높은 섬유 소재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자빠지고 쓸렸을 때 그 어느 정도는 이 섬유가 피부를 지켜줄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너무 빨리 가서 어디 들이받고 그러면은 그것까지 지켜줄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이렇게 철화상을 유발할 수 있는 거 열상으로부터 조금씩 지켜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암호처럼 이렇게 각 관절들 다 부러질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보호해 주는 것들이 아마 큰 도움이, 아마가 아니라 당연히 큰 도움이 됩니다. 발 같은 경우도 특히 신발 같은 거 좋은 거 쓰시고 발목이나 이런 것들을 다치시면 한참 오랫동안 고생하시니까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